복잡한 뉴스를 재치 있는 키워드로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영리병원 새 국면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말 그대로 영리병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팡팡 뉴스에서 이 영리병원 이야기를 더 이상 좀 다루지 않을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러니까 JDC가 제주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이는 7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의료를 결합시켜서 글로벌한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며 추진한 게 헬스케어 타운 사업입니다. 바로 여기에 전국적으로도 거세게 논란이 일었던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들어설 뻔했는데요. 도민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개설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의료법에서 정한 기한인 3개월 이내에 문을 열지 않아서 제주도가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상황입니다. 네, 녹지 측에서는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리병원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지분을 국내의료재단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녹지그룹의 자회사이자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추진한 사업자인 녹지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최근 척추 전문 치료병원인 우리들병원 의료재단과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현재 우리들병원이 75%, 녹지 측이 25%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들병원이 추가로 지분을 5% 더 매입해서 모두 80%를 소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국내 의료법인이 영리병원에 우회로 투자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의료법에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에는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에 한해서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이 있거든요.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위성건 국회의원이 이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발의를 했고요. 어쨌든 국내의료재단이 녹지국제병원에 80% 가까운 지분을 매입했다는 이야기가 돌자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인 의료영리와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에선 성명을 내고 사실상 국내 의료기관이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셈이며 이는 제주특별법 특례 조항에도 위배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특례 조항에는 영리병원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51% 이상이 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기자님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영리병원으로 운영될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와 JDC 등에 따르면 우리들 병원 재단에선 줄기세포 치료와 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비영리 병원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녹지 측은 중국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두고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 제주도가 패소한다면 그대로 개설을 하면 되겠지만 만약 녹지 측이 패소한다면 이 병원은 다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네, 앞으로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가 참 재밌는데요. 체리 골라 먹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키워드는 체리 피킹이라는 용어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맛있는 체리만 골라 먹기,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서 좋은 것만 고르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에도 헬스케어 타운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이 헬스케어타운 부지를 보면 녹지병원 건물도 있지만 그 옆에 3층 규모의 의료서비스 센터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JDC가 여기에 건강검진 기관인 KMI 한국의학연구소를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KMI는 전국적으로 체인 형태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JDC는 건강검진센터를 유치하면 지역 의료 서비스 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처음에 이 뉴스를 들었을 때 건강검진 전문기관이 들어서면은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에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진센터 유치가 과연 인근 지역의 의료 공공성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첫 번째 키워드에서도 제가 언급했던 시민사회단체인 의료영리와 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에서는 성명을 내고
그와 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JDC가 통계청 자료를 왜곡해서 발표한 부분을 꼬집었는데요. JDC는 제주도의 수검률, 그냥 검진을 받는 비율이 7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검진센터가 들어서면 이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KMR 검진센터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의 수검률은 각 66.5%와 65.8%입니다. 제주도보다 낮죠. 검진센터가 있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수검률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암 검진률을 놓고 봤을 때도 앞서 말씀드린 종로구와 강남구보다 오히려 제주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검진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다거나 암 같은 중증 질환을 미리 발견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미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KMR는 건강검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응급실이나 입원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한 일반 진료는 볼 수 있겠지만 일반 병원과는 그 기능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민운동본부는 서귀포 지역에서는 응급의료시설 접근거리가 전국 최하위권이라면서 서귀포 지역에 정작 필요한 것은 검진센터가 아닌 응급실과 의원실을 갖춘 종합병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진만 하는 KMI는 체리 피킹만 하려는 영리형 의료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내과의사회 산하에 있는 한국건강검진학회 준비위원회는 건강검진이 대형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국민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치료나 진단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무성의하면서 공장식으로 고착화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자면요. 이 검진만 하고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의료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KMI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일부 검진 과정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 의료업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다 비영리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점 등이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민운동본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영리형 검진센터는 공장식 수술병원과 함께 의료 상업화에 앞장선 체인병원이라고 질타를 하면서 영리병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JDC의 유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헬스케어 타운 삽을 뜬 지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요. 문을 여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하수대란 눈앞인데요. 네, 도두동에 있는 제주 하수처리장은 제주시 동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곳인데요. 이주민과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하수 발생량이 크게 폭증했습니다. 이걸 다 처리하기 위해서 제주도는 시설을 늘리는 동시에 모든 시설을 지하에 짓는 지하화, 그리고 지상은 공원으로 만드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6년이 넘도록 지금 처리하지 못한 하수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어서 이 사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난 2019년에 이 공사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공사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7월에 예산 심의까지 통과해서 곧 착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건설업체가 나서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네, 제주도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제주도는 공사 기간을 57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에서는 1년 이상은 더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네. 또 공사 비용 역시 예정 금액이 3,780여 원을 잡고 있는데 업계에선 500억 원에서 많게는 800억 원이 추가로 더 들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도 측에선 한국환경공단과 논의한 후에 다시 입찰 공고를 낸다는 입장입니다. 네, 협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나오면 좋겠는데요. 또 착공이나 완공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하수 처리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